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4일 오늘 수요일 경제포커스 뉴스와 논평 오늘 녹화로 방송을 하고 진행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대로요. 오늘이 지금 4월 12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꼭 56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요 위에 D-56이라고 쓴 글씨, 저거 중앙선관위에서 D-56일이라고 그래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 날짜까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D-56일인데, 국힘 공천경쟁 과열. 제가 이렇게 제목은 과열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니, 이게 무슨 과열이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니, 설날 아래에 이성환 후보 쪽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김석기 후보 측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경시의 한순희 시의원에 대해서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또 경찰에 고소도 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또 한순희 의원은 아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반박 입장문까지 내면서 하필 설명절 앞두고 2월 8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설명절 연휴가 2월 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휴 첫날부터 이런 일들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냐 그 당시에 설날 앞두고는 기사를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차분히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경제포커스 뉴스로 이렇게 경찰을 고소도 하고 반박 성명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앞두고 김석기, 이성환 측 갈등이 격화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썼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뭔 과일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다. 나름 양측에서 꽤 지금 날이 서 있다. 우리 이 며칠 앞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후보 적합도 조사, 선거 여론조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언론사들 여론조사도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놔두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리는 경우들도 있었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전화기 앞에 열성 지지자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를 두고 김석기 후보 쪽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만큼 착착착 높아졌다. 또 이성환 후보 쪽에서도 그래픽을 이용해서 각종 여론조사 나온 걸 최근까지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런 표들을 서로 게시하고 또 그동안 뭐 했냐, 4년 동안에. 4년 전에 김석기 의원이 냈던 여러 공약들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또 김석기 후보 지지 쪽에서는 외식업 중앙회입니까? 거기 자문위원으로서 뭐 했냐, 이런 등등의 날선 공방들이 SNS를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 끝에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그 대리인이 나오는데 이제 일단 이성환 예비후보 쪽에서 먼저 한순희 시의원, 김석기 후보 선거운동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한순희 시의원을 향해서 2월 8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순희 의원은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힘 단독 공천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민주당이 6일날 지역구 13곳을 단수 공천 지역으로 발표했는데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의원인 것이고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다시 받을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한순희 의원이 SNS에 올린 이게 국민의힘 여성위원회에 올린 그 캡처한 사진인데요. SNS에 올린 캡처한 화면인데 한순희 의원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유튜브 내용이 뭐냐?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유튜브 내용이
한 3분 좀 넘는 내용인데, 이 유튜브 영상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6일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경주의 한영태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하고 13곳을 단수 공천을 하고 뭐 일부 이제 경선 지역까지 이렇게 같이 발표했죠. 그 중에서 경주를 포함해서 13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단수 공천, 사실상의 단수 공천을 확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유튜브의 그 채널의 명칭이 뭐냐 하면, 이 유튜브 채널 명칭이 제가 기사에서는 조금 취급을 하긴 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이 모두의 정치라는, 뭐 그렇게 독자 수가 한 6천 명 정도 되고, 그렇게 뭐 독자 수가 많은 그런 유튜브는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단수 공천을 13곳 했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250, 요 제일 위에 사진대로 요거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요거는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캡처를 했는데, 이 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 그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1차로 13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단수 공천했기 때문에 13곳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다시 받을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에 따라 이 13곳은 이번 총선에서 양강구도의 매치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면서 이제 13곳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쭉 이렇게, 이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단수 공천됐기 때문에 영남 지역이고,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출마 예정자나 현역 국회의원들 각 지역에 한 명씩 이렇게 사진을 소개하면서, 여기 보면 민주당에는 한영태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고, 이제 김석기 예비 후보를 현역 의원을 옆에 이렇게 사진을 놓고, 이 부분입니다. 13곳은 이번 공천에서 양강구도의 매치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표현이 양강구도가 될지, 뭐, 이게 어쨌든 이분의 아마 유튜브는 더불어민주당이 13곳을 확정했고, 여기에는 상대가 다 있으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매치업이 성사가 됐다, 이런 취지를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13곳을 소개를 하면서 경주에는 민주당하고 한영태 후보는 사실상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잖아요. 6일날 발표로. 근데 김석기 후보는 아직 16일날 국민의힘 공천을 위한 면접이 예정되어 있고, 아직 발표도 안 나는 상황인데, 사실상 양강구도의 매치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애매한 표현이죠. 김석기 의원하고 매치업이 확정됐다, 이렇게는 안 했는데, 요 밑에 와서 두 사진을 이렇게 같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김석기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는 다분해 보이는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겁니다. 이 3분 28초짜리 영상인데, 어디에도 뭐 김석기 의원이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런 영상인데, 그리고 한순희 의원은 요 영상의 IP 주소를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단톡방, 여기 보니까 100만 몇 명이던가요? 여기에 올렸고, 또 일부 의원들이 이걸 퍼날랐다. 그래서 이제 이성환 의원 쪽에서는 격분을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이성환 예비후보 쪽에서 사실관계는 좀 틀립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두의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한 경주시 국민의힘 후보 단수 공천, 여기 경주포커스 뉴스에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국민의힘, 잠깐만요. 이성환 예비후보의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기요. 모두의 정치 유튜브 채널 방영 경주시 국민의힘 후보 단수 공천이라는 내용은,
이 국민의힘 단수 공천이라는 내용 자체는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수 공천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허위 사실로서 경북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며 현직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모 의원이 국민의힘 경북시 당협 여성위원회 단체 SNS 방에 이를 복사해서 올리고 최모 경시 의원과 지지자는 이를 받아 각종 SNS 단체방에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며 허위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이제 아까 한순희 의원이 올린 SNS 내용인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대진 확증이라는 제목을 또 이렇게 붙여놔서 유튜브 제목이, 이건 한순희 의원이 붙인 건 아니고 한순희 의원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니까 이런 화면이 유튜브 화면이 초기에 뜬단 말이죠. 대진 확증이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아주 사실과 다른 관계를 오해하게 만드는 소지는 다분히 있어 보이는 거죠. 이걸 이제 그 8일날 허위사실 공표다라면서 이제 그 이성환 예비부 쪽에서 한순희 의원을 고소도 하고 선관위에 신고도 했고, 한순희 의원은 이게 이제 어디에 거기 이 영상에 단수 공천이라는 영상이 어디에 있느냐, 단수 공천이라는 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위사실 공표한 건 아니다. 영상의 팩트는 요 파란 글씨 써진 그대로 해당 지역구는 현역원들이 보니까 다치받을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을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반가워서 이렇게 올렸겠죠. 이게 무슨 오히려 이성환 쪽에서 사실 호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양측이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요, 이 영상 자체가 마치 김석기 의원이 여기 제목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대진 확정이 대진 확정. 그러면 후보자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상 확정했다. 해당 지역구는 다시 국민의힘 공천을 다시 받을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 양강구도의 매치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붙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이 제목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다분히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자체가 첫째 굉장히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상인 것은 맞고, 한순희 의원은 주소를 옮긴 것인데 이 주소를 옮긴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성환 쪽이고, 이제 이 영상 자체를 보면 김석기 의원 지지자들은 굉장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이제 공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게 할 수 있는 착시 효과를 넣을 수도 있죠. 일견. 자세히 보면 아닌데 어쨌든 그럴 소지가 있는 영상이고, 아니 또 반대로 이성환 후보 쪽에서 보면 아니 단수가 확정도 안 됐는데 영상이 이런 식으로 둘이 붙여놓으면 누가 봐도 오해를 불러일으켜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제 그 선관위에 수사 의뢰도 했고 좀 조사 신고도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인데 고소를 하고, 선관위에서는요 일단 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 영상이 일단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선거법 253조 여기에 있습니다만, 아이고 이거는 선거법 250조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있겠느냐. 여기 목적이 있거든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1항, 2항은 되게 아니할 목적으로 등등 목적이 있고, 이런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한순희 의원이 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인지를 했냐 여부. 그러니까 첫째는 이 영상이 허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순희 의원이 이 영상 자체가 허위인지 인지를 하고 올렸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의 사실로 가지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수사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분석상으로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말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 이 자체가 바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갈지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앞으로 좀 경찰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되겠죠. 이런 걸 선거 전에 보통 결론도 안 내고 이러니까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양측이 감정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성환 예비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공정한 경선을 매우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심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은 철저히 수사해서 어떻게 제작되고 유포되었는지 그 배후를 밝혀서 엄벌에 처하고 경경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순희 의원의 경우에는 이 선거 정략적 목적으로 이렇게 진흙탕이 되게 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 당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하고 공정한 선거에 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선거란 것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예민한 지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선거판에서 약간의 허점이라도 보이면 내 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판에서의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허점을 이용하는 것 하나, 또 한편에서는 고소고발이 이게 금방 어떤 법적 결론이 잘 나지도 않고, 굉장히 이렇게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또 막상 한순희 의원이 이게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이 되더라도 또 김석기 후보하고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이런 부분들에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사실은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가 잘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좀 오히려 이게 김석기 후보 쪽에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측면들을 노린 그런 뭐 다목적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선거 지나고 나면 또 다 볼 사이잖아요. 물론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지난번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자. 최소한의 검도를 서로 지키면서 하자. 이 정도. 그건 양쪽 모두에게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는 좀 서로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자.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가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도 바람직하다. 한번 보고 평생 말 사이가 아니라면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시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고 하더라도 좀 자제하자. 적당히 하자. 지난번 선거 때는 실제로 이제 공천이 박병훈 후보가 확정이 되고 또 많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진까지 찍고 파이팅까지 했는데 이게 또 번복이 되면서 억수로 난처한 입장이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 경기사회에서 그런 걸 보는 것도 꽤나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솔직히. 그래도 우리 사회에 뭐 경주에서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공천 준 사람이 이렇게 공천 탈락이 되자 새로 공천 받은 사람한테 저녁에 갖고 화이팅! 하면서 사진 찍어놓고 또 이게 번복이 되자 어떤 사람은 뭐 누구한테 가서 울고불고 했다느니 또 그 다음 쑥스럽잖아요. 어쨌든 선거운동을 뭐 정당인으로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항변도 하지만 그게 너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와다와다 했는 거잖아요. 조금 좀 진중하게 했으면 그렇게 쪽팔릴 일도 없었을 텐데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 쪽팔리는 일들을 다들 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번 선거에는 좀 서로,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조금은 좀 자제도 하고 품격 있게 선거운동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예,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8일날 있었던 이 고소와 선관위 신고, 반박 성명 이로 인한 현재까지 선관위 입장, 이 경찰은 뭐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경찰이 선거수사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한 4월 26일까지는 선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 선거 끝나고 한 보름 뒤까지죠. 그래야 뭐 나중에 검찰 또 그걸 거쳐서 기소도 하고 여부가 뭐 나중에 여러 이제 앞으로 불거지는 사건들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4월 26일까지는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뭐 선거 전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서로 조금씩 검도를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경선 경쟁을 하는 것, 이건 국민의힘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 경선 이야기는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 밖에 뭐 여러 소식들은 있습니다만 제가 제목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서치를 하고, 설 연휴 관광객 39만 명 경주 방문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 작년에 무인 개척 장비를 여러 곳에 설치를 했다. 그 개척 장비로 측정한 숫자다. 39만 명. 포항은 12만 명 왔다고도 난리던데, 그 60%는 황리단길에 온 관광객이었다는 통계 경주시 오늘 밝혔고요. 양남면 해파랑길 단절 구간 연결한다는 소식도 2026년까지 한다는 소식. 이게 이제 옛날에 군부대 있던 곳하고 이렇게 돼서 일부 끊긴 구간이 양남면에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맞아 연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월성 원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변이 끊기는데 요거를 또 연결한다는 것이고, 거기 보면 탈해왕릉 관련 유적도 있고 이제 이런데, 요런 것들을 양남면에 해파랑길 단절 구간을 연결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어제 이 영상들 많이 보셨던데, 제1회 의정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손호익 전 의장이 회장이 되고, 이종근 전 의원이 사무국장이 되고 등등 해서 이렇게 보이던데요. 현직에서는 무소속 김동희 의원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김일륜 전 현재 경기도총장도 보이고, 대체로 김일륜 의원 쪽 세력들이 주도한, 결국 이제 경주대 부지를 한수원 도심이전 부지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KTX 경주 역사 앞에 한 30만 평 부지에 지식 첨단 산업단지를, 연구산업단지를 만들어야 경주가 산다. 이런 내용들. 결국 경주대가 끼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본인들은 아무리 부정을 해도 김일륜 경주대 총장의 그 영향력, 내지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된 그런 모임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강년 6, 7년 전에 꽤 깊숙이 이야기가 오갔다는 이야기까지, 이분이 이제 경주 분이고, 경희대 교수를 얘기하시는 분인데, 당시에 자기가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보도 영상을 꽤 많이 보셨던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예,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라든가 쭉 있는데, 20일 날 입후보 설명회라든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께서 기사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시는 이제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 전남 광양시나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본인 각각 시에서 조사한 폐지 적정 가격을 두고 그 폐지 단가에 모자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워낙에 이제 폐지값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 떨어진 비용들을 일부 보전해주는, 그래서 어르신들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그 폐지 수집 노인 점수는 아니고, 제천시의 경우에는 전부 다인가, 광양시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폐지 수집 노인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이런 지자체들의 노력이 있던데요. 경시도 단순히 물론 이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하고, 일자리를 원하면 일자리 연계도 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잘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연계를 하겠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여기서 이런 사례들, 도시들의 사례들도 좀 참고해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전라북도 익산시도 경시하고 자매도시인데, 여기도 똑같이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수조사에서 그치지 말고, 요런 사례들, 제천시 같은 경우도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던데, 우리 경시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어제 기사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6시 5분인데요.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6일 날 우리 경주 국민의힘 후보들, TK 지역이 아마 16일 날 그 국민의힘 후보들 공천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임박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는 4명이 등록되어 있고, 공천 경쟁은 또 국민의힘 내부 일이고,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경주시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이성환, 박진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영태, 자유통일당에서 여성후보 박수경인가요? 그분 한번 이렇게 4명이 현재까지 등록이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 공천이 끝이 나면 이제 또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경주 포커스도 좀 본사 내부의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일단 그건 다음 주 이사를 가고 차차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